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모양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필러 사랑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필러하면 코필러 하고 바로 떠오를 정도로 코 컴플렉스를 수술 대신 필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이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거나 또 큰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이 필러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원장님, 코필러를 제대로 알고 시술받지 않으면 시술 후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원장님이 코필러 잘 시술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코필러 제대로 시술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도 어떤 분은 높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은 퍼진 콧볼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잖아요. 코필러는 어떤 경우에 시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 필러를 코에 시술한다고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는 콧대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싶을 때입니다. 이 필러라는 것이 주사기를 통해서 볼륨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거나 높이를 높인 채로 모양을 좀 날렵하게 잡아준다거나 할 때는 아주 적합한 재료예요. 게다가 이 주입하는 과정을 환자분이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높이나 모양을 전문의 선생님과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퍼진 콧볼 경우에는 이 볼륨을 채워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럴 때는 필러가 아니라 이 보톡스를 시술해서 볼륨을 빼주는 작업을 해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코를 변화하고 싶어? 라고 해서 무조건 필러 시술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시술법과 용량을 결정해 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코에 필러 시술을 한다면 콧대 시술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코의 경우 코끝에서부터 미간까지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러 역시 코스런 모양처럼 여자의 경우에는 이 직반이나 약간의 반버섯, 또 남자 경우에는 이 직선 모양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화살코의 경우가 이 코끝을 올리기에는 제일 좋아요. 이때는 이 콧 등 쪽에 바늘로 구멍을 내고 혈관을 찌르지 않는 이 동그란 캐뉼라를 이용해서 비주와 인중이 연결되는 부위부터 여기서부터 이 비주까지 튼튼하게 세워주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던 코끝이 화살코가 뚝 올라와 코끝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 비주에 구멍을 내고 콧대 전체를 올려주면 큰 효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끝은 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를 과도하게 넣거나 환자분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는 경우 이 괴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사를 해야 되고 주사 후에도 색깔의 변화를 잘 관찰한 후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흔히들 필러는 간단해서 그냥 싼 데에서 맞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성형외과 의사는 이 코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쁜 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코 모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도 거기에 맞게 필러도 놓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코가 긴 분이에요. 이미 코가 긴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미간을 올려놓게 되면 당연히 코는 더 길어 보이게 되죠.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 없던 미간이 생기니까 난 이걸로 좋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코가 너무 길어 보여서 또 상대적으로 그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를 찾아오세요. 같은 미간을 올리는 필러라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코가 길어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코가 짧아지게 하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이 코가 길어지지 않게 미간을 높이는 방법은 코가 아니라 이마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로 하려니까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의 길이는 미간의 제일 낮은 선부터 코끝의 제일 높은 부위, 여기가 이제 코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코가 짧은 분은 이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미간서부터 전체적으로 코의 높이를 올려주면 코가 이만큼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가 길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니까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코가 기신 경우에는 미간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마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필러를 이쪽에서 코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마 쪽에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코의 길이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가 여기까지라 그러면
만약에 이마 쪽에서 필러를 넣게 되면 코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꼭 미간에 필러를 넣는다 그래서 이쪽에 필러를 꼭 넣는 건 아니고요. 코가 기신 분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필러를 넣어드려야지만 코가 짧아지면서도 오히려 코가 전체적으로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코에 필러라 그래서 무작정 미간을 높이는 필러를 절대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인터넷에 필러를 검색해보면 유지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낮아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러의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이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 필러의 유지기간은 필러 제조사나 필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보통 몸 밖으로 배출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유지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유지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저 기간 동안은 필러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지기간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리터치입니다. 처음 필러의 주입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후에 정도 리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꼭 3주를 지켜주지 않으시더라도 보통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 약간 꺼지니까 그 안에 시술하시면 유지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에 따라 흡수량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눈 주위, 미간 쪽 여기는 흡수가 아주 더디고요. 그래서 애교 필러를 3년 전에 맞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미간에 필러를 5년 전에 맞아서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반면 여기 입가 주위와 이 팔자주름, 입술, 막 턱끝 이런 부위는 필러가 오히려 더 빨리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언제 다시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꺼져 보이면 맞으러 오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터치는 첫 시술 당시 붓기 때문에 가려졌던 약간의 비대칭이나 모양 불만족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양도 완벽하게 만들고 유지기간도 늘리고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리터치는 꼭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 필러가 유명해지고 찾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엄청 싼 가격의 저가의 필러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코필러로 맞아도 될까요? 사실 저가 필러라고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품 정량이라는 가정하에 이벤트가로 좋은 필러를 저렴한 가격에 시술할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필러의 제조사와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그에 따라 유지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다양한 것은 유지기간뿐만 아니라 그 필러의 촉감, 부드러운 정도, 입자 크기 등등 아주 수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콧대의 필러를 맞는 것은 높이를 높이고 모양을 날렵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가로 맞는 제품들은 대개 이제 제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목적에 맞는 필러가 아닌 것을 시술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부드럽고 유지기간이 짧은 필러를 맞게 되면 약간은 이게 단단한 감이 있어야 할 콧대가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이 촉감에서 이질감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콧대나 턱끝 같은 부위는 조금은 더 하드하고 탄력이 센 필러를 맞아야 하고 입술이나 이 눈 밑 애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프트한 부드러운 필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로 필러 시술할 때 이 제조사와 용량도 확인 않고 시술만 받은 채 나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그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언젠가 볼륨이 줄어들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터치를 하거나 재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도 어떤 필러인지도 모르고 시술하시고 그 다음에도 어떤 필러인지 모르고 리터치 하시고 하다 보면 정품 필러를 시술하셨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 필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필러가 허가를 받은 또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된 필러인지 또 시술받는 병원이 필러를 시술한 경력이 많은 원장님인지 꼭 확인한 후에 시술 받으셔야 안전하고 예쁘게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적절하고 안전한 정품 필러와 경험 많은 의료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코 필러 잘 맞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청담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이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